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역시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말 그대로 풀어보면요. 이거죠. 투부정사라는 거는 동사 앞에 원래 동사가 있는데 동사 앞에 투를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대답이 나오죠. 왜 붙였을까? 그죠? 우리는 늘 그게 궁금했거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동사 앞에 투를 붙여갖고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형용사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죠? 형용사를 모르는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형용사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오직 형용사뿐입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오직 형용사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담당이에요. 다른 놈이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동사를 뭘로 바꾸려면 형용사로 바꾸려면 동사 원형 앞에 뭐를 붙인다? to를 붙인다. 그죠? to를 붙이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다. 그죠? 자, 이렇게 된 경우 자연스럽게 두 단어 이상이 되죠. 자, to가 붙은 바람에 동사가 있었고 거기에 to가 붙었으니까 최소한 두 단어야. 그죠? 자, 두 단어 이상이 되니까 자, 여기 이런 경우에는 자, 두 단어 이상이 엮여 있는 형용사라면 반드시 명사의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한국어에서도 읽다책 말이 안 되죠. 읽다책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죠. 읽을 책 이렇게 바꾸잖아요. 동사 읽다를 그죠? 형용사 형태 읽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지.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A book 책인데 to read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읽을 책 이렇게 to를 왜 붙였냐? 그죠? read는 동사니까 book이라는 명사를 꾸밀 수 없어. 나는 지금 명사를 꾸미고 싶은데 read 동사는 명사를 꾸밀 수 없지. 그럼 어떡하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앞에 to 붙여. 그러면 뭐뭐 할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로 바뀌어. 즉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그죠? 이 to 부정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동사가 이미 명사로 바뀌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동사가 이미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동사냐 아니냐 이건 논쟁거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도 읽다는 동사지만 읽을 책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관형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관형어라고 하든 관형사라고 하든 동사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었어요. 형용사적 용법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요런 걸 한번 이제 기본 지식으로 깔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또는 절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구, 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영어에서 구, 절 그러면 공통점이 두 단어 이상이에요. 구도 두 단어 이상, 절도 두 단어 이상 뭉친 것들, 요것들을 우리가 구나 절이라 그럽니다. 그냥 단순 나열 말고 어떤 문법적 그 기능에 의해서 얘네들이 한 단위로 뭉친 거를 우리가 구나 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단어 이상이 뭉쳤는데 구는요, 삐꾸라 그래. 제가 이제 삐꾸라 그래. 삐꾸. 주어 동사를 갖춘 구조가 아니에요.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뭐가 하나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뭐가 애가 하나가 비어. 어딘가 비어. 그런 애를 우리가 놀리느라고 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없거나 동사가 없거나 자, 주어 동사라는 거는 문장 형성의 가장 기본 단위죠. 최소 단위입니다. 자, 근데 이 기본 단위가 없어. 삐꾸란 얘기지, 삐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절은 뭐냐?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둘 다 갖추고 있는 거. 이거를 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용어니까 그죠?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 많지만 그죠? 근데 구와 절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는요. 주어 동사를 갖추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지만 가급적 간단하게 쓰려고 만든 구조예요. 구라는 거는 가급적 표현을 간단하게 그 얘기는 뭐다? 중복되는 거 앞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놈은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자,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생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의 특징이에요. 그럼 절은 어떠냐? 중복된 거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써야 돼요. 자, 중복된 단어를 앞에 나왔다고 해서 중복된 단어를
생략한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죠? 이게 구화절의 특징이에요. 차이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구는 중복되는 단어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 쪽에 중심을 두냐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이 투 부정사잖아요. 투 부정사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구이거나 절일 수 있을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그쵸. 구예요, 구. 투부정사는 무조건 구예요. 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거든. 그죠? 이 동사가 뭐 자동사가 됐든 타동사가 됐든 뒤에 뭐 목적어가 오든 보어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어. 이 안에는 주어가 없어요. 선생님, 투가 주어일 수 있지 않나요? 자, 동사 원형이 있고 그 앞에 있는 투가 주어일 수도 있잖아요.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무조건 명사밖에 없죠. 근데 투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투 부정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구다라는 구다. 그죠? 그러면 투부정사는 구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즉 중복된 단어는 생략하는 성향이 있다. 그죠? 그게 맞다. 그래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구라는 게 탄생한 그 이유 자체가 주어나 동사를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간단하게 짧게 쓰겠다라는 목표가 바로 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가 또 들어가? 그럼 안 되지. 그죠? 그걸 빼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되지. 요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I need a book to read. 이제 해석은 이제 충분하죠. I need a book. 나는 책이 한 권 필요해요. 근데 어떤 책이냐면 to read. 읽을 책이 필요해요. to read. 왜 to가 붙었냐? 아까도 봤지만 책은 책인데 읽을 책.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싶거든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는 형용사거든. 결국에는 요 to read 자리는 형용사 자리란 얘기지. 그죠? 자, 근데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read 얘는 동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려고 to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to read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그건 형용사지. 그럼 뭐라고 부를까? 형용사 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는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read 다음에 생략된 명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읽는다. 뭘 읽는다는 얘기니까 read 다음에 생략된 명사를 쓰시오. 그쵸? 읽는다. 뭘 읽겠냐? 당연히 a book 얘를 읽겠지. read a book 이렇게 얘를 읽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뒤에 a book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생략했지? 얘는 구니까. 구거든. 그러니까 앞에 a book이 있는데 이걸 왜 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read에 a book이 생략돼 있는 거다. 그죠? 어떤 단어가 생략돼 있을까? 요것만 알면 끝나요. 요것만 알면 전치사를 붙일지 말지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I need a house to live.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네. 그럼 자, 나는 필요합니다. 집을 필요로 합니다. 살 집이란 얘기겠죠. 살 집. 그죠? 그럴듯하죠. 자, live 다음에 생략된 명사를 쓰세요. 자, 생략된 명사는 그쵸. house예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어도 그렇습니다. 자, 산다. 집을 산다. 집에 산다. 어느 게 맞아요? 그죠? 집에서 산다. 부사네, 부사. 집에서라는 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잖아요. 그러면은 산다. 어디서 사는데 집에서 산다. 여기는 부사가 와야 돼. 그죠? 부사 자리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자리예요. 근데 하우스는 명사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전치사가 붙는 거죠. in a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in이 필요하구나. 왜? 원래는 live in a house인데 이걸 투부정사로 만들면서 house는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앞에 house가 있으니까. 근데 in은 무슨 근거로 날릴 거야? 전치사는 날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뒤에는 in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략된 명사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봐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Please bring me. 나에게 좀 가져다 주세요. A chair to sit. 앉을 의자 좀 가져다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은 일단 됐어. 해석은 그런 뜻인 것 같아. 일단 됐는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 이렇게 쓰고 끝나나 아니면은 뭐를 좀 전치사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게 궁금할 때는 자, sit 다음에 뭔가 생략됐겠지. A chair to sit. 뭐가 생략됐을까? 그죠? 뭐가 생략됐을까? sit 다음에 생략된 명사는 그죠? 앞에 있는 a chair를 생략했겠죠. 왜 생략했을까? 아, 구니까 to sit 얘는 구니까. 구는 중복된 단어 생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간편하게 표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어체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뒤에도 어체어가 나올 텐데 그거를 생략해 버리는 거지. 생략해야 돼요. 생략 안 하면 틀려요, 되려. 그럼 구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저 sit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앉다라는 뜻이에요. 앉다. 그럼 뒤에 의자를 앉다가 맞을까? 의자에 앉다가 맞을까? 1번, 2번 골라보세요. 의자를 앉다가 맞을까? 의자에 앉다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요? 이거 뭐 한국어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1번, 2번 정답? 그쵸, 당연히 2번이에요. 그죠? 의자에.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가 맞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맞아. 이것까지는 판단이 돼. 근데 의자에 앉는 장소를 나타내는구나. 장소는 부사지. 이걸 모르면 망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기초가 중요합니다라고 할 때 그 기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삼품사라니까. 그죠? 자, 이것까지는 판단이 돼요. 앉는다, 의자를 이상하네. 의자를 앉아 이상하지. 의자에 앉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는 다 돼. 한국어만 할 줄 알면 다 돼. 근데 이 다음이 안 돼. 의자에 앉는 장소구나. 그건 부사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수 영문법 편에서 부사를 그토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합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모르면 영어 망해요. 때려쳐야 돼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명사, 형용사, 부사를 알면은 그다음부터 영어가 정말 쉬워집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사네, 부사. 부사로 만들려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야지. sit on a chair. 그래서 이거를 이제 꾸밀 때, 자, a chair to sit on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왜? a chair는 아까 생략해도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전치사 on을 왜 생략할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자, 이번에는 the baby has a lot of toys to play. 자,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the baby, 그 아기가 has a lot of toys. 자,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play 할 장난감. 그죠? 자, play 다음에 생략된 명사는 무엇일까요? play 다음에 생략된 명사가 baby일까 toys일까 써보세요. 자, 그죠? toys가.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장난감을 논다.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어느 게 맞을까? 장난감을 논다. 저렇게 동사 뒤에 명사 띡 와갖고 목적어 형태로 써야 될까?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가 맞을까? 그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with죠, with. 그죠? with를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럼 with toys. 그죠? 그러면은 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수단이지, 수단.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결과, 조건, 정도, 방법, 방향, 양보, 수단. 부사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논다라는 동사를 꾸미잖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논다라는 동사를 꾸미네? 동사 꾸미는 건 부사지.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부사구나라는 얘기. 부사구나.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toys라는 명사만 딸랑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래서 전치사 with 얘를 붙여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꿨을 때 toys는 앞에 있으니까 생략을 하지만, 그죠? 자, 뒤에 나오는 with는 생략할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써야지. 그죠? 얘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역시 우리가 어떤 지식이 활용이 되느냐? 전치사가 뭐예요? 전치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치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죠? 전치사는 in, on, to 이런 겁니다. 이런 유치원스러운 대답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고등학생한테 전치사가 뭐니 물어봤을 때 요따구로 대답하면은 이건 망한 거예요. 대학생은 당연히 더 망한 거고, 그죠? 전치사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전치사, 전, 앞에, 치, 위치하는 놈이라고. 근데 뭐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를
형용사나 자 부사로 바꾸는 거다. 결국 전치사라는 것도 뭐예요? 명사 앞에 위치해 갖고 이 덩어리 자체가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품사, 영어의 기초, 명사, 형용사, 부사가 여기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부사를 모르면 전치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이게 맞지? 근데 가지고 논다? 이거는 논다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네? 동사를 꾸미면 부사지. 그러면 명사 토이즈를 부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전치사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다가 또는 문장을 해석하다가 명사가 있고 그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 덩어리구나. 혹은 부사 덩어리구나. 또는 이 명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얘를 부사 자리에 쓰고 싶네. 그럼 전치사를 붙여야겠구나. 이 흐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사실은 이게 뭐 대단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with가 붙어야 돼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 너 여행 간 다음에 Did you find a hotel to stay? 자, 머물 호텔 찾았어? 얼핏 보면 되는 것 같죠? 그죠?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stay 다음에 생략된 명사는 무엇일까요? 그죠? 호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잖아요. 우리는 이건 알아요. 이제 자 보세요. 우리 필수형 문법에서 주어라고 했던 거야.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그럼 저거 목적어로 해석해도 이상해. 호텔을 머무른다. 이상하지. 그 다음에 보어? 보면 되다야. 스테이 호텔. 호텔이 되다. 더 이상하지. 그죠? 그러면 자, 호텔을 머무르다가 맞을까? 호텔에 머무르다가 맞을까? 자, 써볼까요? 1번 호텔을, 2번 호텔에. 정답. 그죠? 호텔에 머무르다가 맞는 거예요. 호텔에 머무르다. 장소야. 부사야, 부사. 머무르다, 호텔에. 머무르다는 동사를 꾸미잖아. 호텔에 머무르다. 동사를 꾸미네? 장소를 나타내네? 부사지. 부사 자리구나. 그러면은 이제 stay a hotel이 아니고, 그죠? 호텔은 명사니까 이걸 부사로 바꿔야 돼. 그럼 당연히 전치사 들어가는 거예요. stay at a hotel. 그죠? stay at a hotel.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걸 이제 꾸미면은 호텔은 호텔인데 머물 호텔 그러면 호텔은 생략해도 돼. 앞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at은 생략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얘를 생략할 근거가 없어요. at 이렇게. 그래서 did you find a hotel to stay at?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윈피키드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끝이에요.